단독단행만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 기자 발신하기 전 저는 한대건입니다.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응당 패설 방송을 출발하겠습니다. 경주 1300m 내철파크 부산 경남 국산 6등급 제2 이경주입니다. 상원 메이저 게이트는 좀 외곽에 가까운 거리 게이트였었고요. 안쪽 게이트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말 레거시가 객관적인 전력선이 좀 앞서 있죠. 한번 놓고 9번, 3번, 7번, 9번, 3번, 7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 경주 1300m 내철파크 부산 경남 국산 5등급 제2 7경주입니다. 자, 본말 정의의 깃발이 빼앗은 충막관입니다. 자, 이번에는 선행을 놓칠 만한 이유가 없죠. 발빠른 맛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밀고 나간다면 충분히 선행할 수 있습니다. 9번 놓고 3번, 5번, 11번. 아주 붙어납니다. 3번, 9번 두 마리가 앞섰고 그 뒤를 경주 1300m 내철파크 부산 경남 국산 4등급 제3 7경주입니다. 뭐 서브스텝도 골이 워낙에 좋은 맛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건은 이렇지 않느냐. 정말 애플골드는 이렇게 안 뛰다가도 쉽게 채웠던 것이기 때문에 8번 놓고 6번, 7번, 10번. 안쪽에 1번 무적 베테랑 8번, 10번, 1번 3 토요일 방송이고요. 야간 경마가 시작됐어요. 이번 주부터 야간 경마 시행으로 인해서 서울 경마는 2시 50분. 먼저 제주 경마를 먼저 시작을 하죠. 제주 경마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나오셔야 될 것 같고, 서울 경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2시 50분에 맞춰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랑할 건 별로 없고, 뭐 광고 나갔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지나 하고 좀 출발을 하죠. 오늘 방송을 찍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음이 좀 무거워요. 제가 조금 속을 좀 많이 썩였던 분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서 아마도 오늘 내일 그렇게 되실 것 같은데 마음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고 여기 앉아 있게 됐습니다. 목근형이 포도청인지라 방송은 찍고 있지만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한테는 좀 소중한 사람도 저한테 좀 멀어져서 그 부분도 많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사람은 안 좋은 일은 좀 겹쳐서 오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제 잘못이겠죠. 제가 부족하고 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나이가 참 슬픈 나이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지를 못하는 것 같아. 책임도 있고 열정이 살아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하는 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 안 좋은 일은 이렇게 겹쳐서 오지? 사람 힘들게. 진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좀 곤혹이긴 합니다. 방송 풀어나가다 보면 좀 풀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저도 사람인지라 슬프고 아프면 하루쯤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여러분들하고 약속도 있고, 저도 이게 제 직업이니까 직업만큼은 지키고 싶어서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니까 저 새끼 인상이 조금 더럽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광고도. 좀 짜증난다. 승부처 말씀드리면서 출발할게요. 149열이고요. 오늘은 1경주부터 승부에 들어갑니다. 2시 50분에 발주를 하니까 1경주 승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는 1경주 때부터 좀 돈을 한번 배팅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149열. 제주경마는 2경주, 5경주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한동훈의 음담패설 방송의 첫 번째 코너죠. 자, 한동훈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한동훈 직접 만나봤어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한숨도 못 잔 것 같아요. 차에서 잠깐 30분? 수요일날 새벽 내내 뭔가를 좀 하고 30분 정도 차에서 잠깐 자고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든데 그래도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다 잘하고 왔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취재 들어가서 뭐 기수들도 만나고 조교사 만나고 다 만나고 왔어요. 저는 안 만난 거 가지고 이렇게 구라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직접 만나봐서 코너의 주인공은 유승환 기수예요. 거의 전성기를 부과하고 있죠. 올해가 아마 거의 종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상 경주도 많이 먹었고 일반 경주에서도 제 몫을 하고 있고 기회도 참 많이 주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인상 좋은 기수이기도 하고 이야기도 상당히 잘하는 편인데 이 기수들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취재를 하다 보면 기수들이 뭐 이거 항상 말씀드리면 대가리예요, 뭐 쌍이에요, 막걸리 사세요 이렇게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뭐 컨디션 좋아요라고 물어보면 그거 되겠어요. 뭐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있나 없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의 이야기를 찾아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친한 기수들한테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다 친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잖아요. 어쨌든 유승환 기수도 상당히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말에 대해서 자기가 또 연구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기수인데 어쨌든 사람이 이제 성적이 올라가고 뭐랄까 힘이 들어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도 붙고 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서 좀 상승 곡선을 좀 타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유승환 기수가 딱 그 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처음으로 얘기한 마필은 바로 4경주에 출전해요. 5번마 윈트7입니다. 한동훈의 승부처고요. 안 될 건 없죠. 제가 뭐 승부경주를 항상 오픈해 드리긴 하지만 제가 윈트7이 워낙에 변화가 없으니까 도대체 이거 정체가 뭐야? 라고 그런 식으로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방에서는 이제 각질 변경을 고민하고 있고요. 뭐 사안이 많죠. 전에 마방도 그렇고 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능력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마방을 또 옮기기도 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각질 변경이라는 선택을 했는데 따라가는 전개에서 계속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유승환 기수 조교를 해보니까 이 걸음이 괜찮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각질 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적응하고 있더라. 이게 바로 유승환 기수가 이야기를 해줬던 평가입니다. 뭐 한동안의 승부처이기도 한데 저도 뭐 버릴 생각은 없지만 과연 이 마필을 충바로 놓고 공략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필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오버 윈트7은 현재의 상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각질 변경을 하고 있다는 거 직접 기수의 입으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이 순발력이 있던 마필이죠. 억지로 제어라도 해서 참고 한 발을 쓰게 하는 거니까 이게 선행가겠지 기습적으로 이런 생각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본 마필은 5경주에 출전해요. 7번 프라잉 퀸이 되겠습니다. 정말 계륵 같죠. 명문 마방이 몇 마방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명문 마방이라고 말을 하는 데는 상금벌이가 어느 정도 되는 마방이죠. 또 말이 들어오면은 그 말이 어떻게든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마방들을 좋은 마방이라고 하는데 그 마방 중에 하나가 40조죠. 40조 성문기 마방도 데뷔한 지 얼마 안 되는 조교사긴 하지만 예전에 20조 조교부 시절부터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조교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웬만한 말들을 굉장히 잘 만드는 마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프라잉 키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한 번은 입상하고 한 번은 실패하고 계속 지금 지그재그로 입상을 하고 있어요. 괜찮은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전의 경주력을 보면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좀 약체 편성에서는 잘 뛰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느 날은 따라가다가 좀 퍼지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던 느낌이 있었던 마필이고요. 지금 유수환 기수의 입장에서도 좀 애매하긴 한가 봐요. 그리고 또 이게 좀 안쪽으로 좀 들어오면 좋은데 외곽으로 나가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순발력이 있어서 걸음을 좀 살려본다면은 선두권에서 편하게 할 텐데 어쩔 수 없이 외곽을 돌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편성만 놓고 본다면 워낙에 편성이 약하고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강력한 축마가 하나 있기 때문에 공화필만 잘 따라가면 뭐 안 될 것도 없는 편성이기는 해요. 직접적으로 유승환 기수는 뭐 상태는 나쁘지 않다, 무난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뉘앙스 자체가 이 프라인킨이 워낙 기복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하다 이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프라인킨 잠시 후에 제가 본대상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해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 만나는 마필은 7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에요. 바로 실버 톱브레인입니다. 잘 뛰었죠. 6전 동안에 한 번의 우승과 한 번의 입상인데 휴양을 갔다 왔고 그저 휴양을 갔다 와서 세 번의 경주의 내용을 보면 경쟁력이 없다라고 볼 수 없는 이번 경주 강력한 인기 1위 마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이후에 5월 18일 날 경주, 5월 18일 맞죠? 5월 18일 경주 이후에 공백기를 가지고 출전하는데 유수환 기수에게 그걸 물어봤어요.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진료 기록을 보니까 요배통이 있더라. 그래서 요배통에 대해서는 뭐 걱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었는데 뭐 당연히 나오면 인기만 할 거니까 우리가 뭐 물어보고 핵심을 찝어서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배통기는 약간 있대요. 근데 요배통기는 있는 것에 비해서 보폭도 크고 상당히 마피아가 부드러워서 크게 개의치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부담 중량이죠. 허리 쪽이 안 좋은 마피아에서 57kg의 중량의 외곽이다 보니까 이게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사실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제가 고민한 끝에 이 한대건의 결론은 57kg라고 해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톱브레인이 적어도 입상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또 마필의 상태도 주기가 길어졌는데 좀 걱정을 했는데 만나면 유승환 기수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상태가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빼고 승부하려고 하는 예상가들이 참 많겠죠. 부담감 무겁고 외곽이니까는 이거 한번 빼면은 다들 중배당 맞춰주면은 뭐 환장하고 얼마나 고민들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직접 만나본 내용으로서는 이 마필을 빼고 경마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평가가 되겠습니다. 세 마리 마필 말씀드렸어요. 4경주에 출전하는 5번 민트7이라는 마필이 있고요. 5경주에 출전하는 7번 프라인킨, 7경주에 출전하는 7번 톱브레인. 어차피 뭐 세 마필 다 인기 마필인데 그 중에서 5번 윈트스톰과 윈트7과 7번 톱브레인은 내용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한번 체크해 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직접 만나와서 코너는 정리하겠고요. 본예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마 1경주입니다. 한대간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야간 경마의 포문을 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1경주 승부를 잘 안 하죠. 잘하면 용되는 거지만 잘 못하면 1경주부터 여러분들 주머니를 털었다고 아주 쌍욕을 쳐먹을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느 전문가나 예상가나 1경주를 승부용으로 잡기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1경주 적중률이 상당히 좋아요.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역시 그렇게 적중이 나올 때마다 이거 승부할 거라는 생각은 좀 아쉬움도 있는데 뭐 그때고요. 요번엔 맞춰야죠. 한대간의 첫 번째 토요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눈에 보이는 마필이 몇 마리가 있죠. 뭐 2번마 최강다이아, 4번 내성병력, 6번마 신부, 뭐 8번마 스터닝 어게인, 그리고 10번마 레드선, 10번마 라온조이 이러한 마필들이 어느 정도 배당판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중에 6번마 신부라든가 10번마 레드선 이런 나피들이 아마 배당판에 최저 배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6번마 신부는 박재호 쪽에서는 매번 많이 나아졌다라고 했는데 실전에서 계속적으로 원했던 대로 경주를 풀지 못했고 선행을 나서지 못하니까는 경주를 망쳤죠. 매번 인기가 실리고 고전을 하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지난 4월 19일날 주행 재검을 봤는데 급격한 탄력 저하로 재검을 봤죠. 그래서 뭐 상대방 그 당시에 기승을 했던 임기원 기수는 뭐 상대방 필이 넘어가자 재갈을 물지 않고 뱉으려 해서 많이 안 뛰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경주 이후에도 성과가 그렇게 없어요. 뭐 5월 11일 경주에서도 선행 실패하니까는 걸어갔고요. 6월 9일날은 조금 나아지죠. 뭐 선행은 실패하고 따라갔지만 그래도 은근히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라는 마필이 이제는 박재호 조교사를 만나도 뭐랄까 이제 코멘트를 못해요. 매번 뭐 기대를 했는데 실망을 주면 조교사 입장에서는 뭐 제 추적이 작은 거 빤한데 가서 이거 떠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평가하기 애매하다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기회는 맞아요.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최적의 기회이기 때문에 멀록이수도 알아요. 이거 선행 안 가면 좀 들뜬다는 거. 근데 예전에 이제 좋아지기 전에 데뷔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선행을 가도 좀 지구력이 부족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선행 가니까 무조건 왔다? 이렇게 또 보기도 힘든 거예요. 조금 반신반의 이렇게 좀 느낌이 있고요. 10분만 레드선도 마찬가지죠. 주행검사 모습은 괜찮았죠. 5월 24일 날 1분 2초대에 주행검사를 통과를 했고 그 당시에 데뷔전을 치룰 때 만나왔던 조상범 기수도 컨디션이 좋다고 했어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조도 잘 돼 있었는데 근데 상당히 배당판에서는 인기를 끌었지만은 따라가는 전개에서 잘 못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상범 기수를 만나서 좀 집요하게 좀 물어봤죠. 그래서 저는 답을 듣고 왔죠. 이 레드선이나 마필이 과연 왜 못 뛴 건지 그리고 왜 지금의 상태는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상세하게 듣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여러 번보다 낫겠지. 직접 얼굴 보고 내가 듣고 왔는데 그죠? 그러니까는 20분 레드선에 대한 판단은 한대건이가 현장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10번 이상 인기마예요. 하지만 이 두 마필을 놓고 한대건은 승부할 생각은 없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 인기권들 중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지만 그 마필을 평가한 기수를 만나봤을 때는 이거 별거 없다. 이거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마필도 있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대건이가 여러분들이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던 마필을 가지고 승부를 한다 하더라도 한대건을 믿고 한번 배팅해 주십시오. 한대건이만 알 수 있는 한대건이만 직접 만나고 왔던 좋은 내용 제대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서울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부터 우리 한구라 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2경주 넘어갑니다. 경주를 1000m고요. 12마리 앞필들 출전했습니다. 마음이 아프니까 방송을 길게 못 치를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방송이 좀 짧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김동수 기자를 만나봤어요. 한번 벨리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말은 괜찮대요. 말은 괜찮은데 짧대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벨리퀸이 보여준 걸음이 딱 그거죠. 선행을 가도 결승선 전반에 걸어가고 지난번에 편성이 좀 약하니까 선행 가서 걸어갔는데 3착하고 그러니까 딱 1000m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져서 뭐 걸음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최단 거리인 1000m에서 선행 가서 억지로 버텨서 입상이나 우승해야 되는 거죠. 얘의 숙명은 그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얘가 선택해야 될 게 뭐예요? 편성이죠. 그러니까 걸음으로서는 말이 짧고 지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나가면 뒤에 애들이 못 잡는 그런 편성을 골라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방에서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죠. 아니면 걸음을 이빨에 늘려놓든가. 근데 뭐 살아있는 생물인데 너 걸음 늘어! 그럼 뭐 걸음이 늡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주마들은 습성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선행을 가서 지고 하는 마필들이 왜 그러냐면 경주를 포기하죠. 내가 선행을 가서 경주 앞에 한 300m 남으면 저기가 넘어가면 쉬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마필이 넘어가. 난 쟤 못 이겨. 스스로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선행마가 지구력이 없는데 이 마필이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편성이죠. 그래서 아마 벨리킨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편성을 만났고 선행을 나가서 올라오는 마필이 워낙에 느리니까 이거 버텨낼 수 있겠구나. 이번만큼은 버틸 수 있겠구나. 말도 괜찮다고 하니까. 김동수 기자의 이야기를 빌자면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벨리킨은 인기만을 팔리고 있지만 선행을 가면은 뭐 입상권의 한 자리는 조금 더 유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정동사랑은 매번 늦추입이에요. 뭐 매번 바닥입니다. 호미권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못 올라와도 그만이고, 못 올라와도 그만이고, 항상 탄력은 그만큼이고요. 3번 코리아식 대장부도 비슷한 맥락이죠. 발주가 좀 안 되고, 올라오는 걸음이 있는데, 저는 이 추위권에 있는 올라오는 이 마필들 모두가 저는 대등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3번 벨리킨을 빼고 전부 다 추위평인데, 다른 마필들의 능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중에 능력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조건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3번 다 그런 맥락이고. 고마 실버 드래곤도 마찬가지죠. 발주 개는 빠라면서 데뷔전에서 이렇게 틀어졌죠 말이에요. 쿠밀거나 전개되고 너무 거리차가 있어 버리니까 뭐 거의 포기하고 올라왔는데 이때 활용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발주가 워낙에 안 되는 마필은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죠? 조건은 똑같다. 다만 벨리킨만 허벌나게 빠르지 다른 마필들은 다 깡바닥에서 머리를 디밀어야 됩니다. 거기서 누가 채찍발로 이겨내느냐. 말 잘 타는 기술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최병현 기술이라든가 김영gun 기술 다 빠따에 힘이 있는 기술들이고요. 시리오마 킹리는 3월 9일날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채찍 동반하고 보인 탄력이기 때문에 은근히 올라왔지 뭐 아주 베스트는 아니었지만 지난 3월 30일 경주에 공백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질명도 있고 했겠죠. 당시에는 직선에서 뭐 그대로 걸어간다고 할 정도로 걸음을 안 보여줬는데 이런 나피들이 좀 쉬었다 나오면 언더 컨디션을 회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하만식 기수가 부산에서 이제 어깨 부상을 당한 이후에 저번에 하만식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나이를 먹고 하니까 이제 부상을 당하고 그 재활을 하는 게 만만치는 않은가 봐요. 근데 워낙에 의지가 강한 기수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승부욕이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이 기수 생활을 더 하고 싶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활을 해서 자기 몸을 만드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기수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기수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뭐 노련함까지 몸에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할 것으로 보여져요. 어쩔 수 없이 4번 놓고 해야겠죠. 2번, 9번, 12번 뭐 배당에 나오면 3번까지 뭐 배당 팔아도 그렇게 팔려요. 근데 어느 정도는 4번을 인정한다면 이 추위권의 아필들을 당연히 뭐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서기만 3경주로 넘어갑니다. 8마리 아필들이지. 이것도 뭐 편성 자체가 뭐 허접대기로 그냥 뭐 오죽했으면 이번만 컴플리트 모션이 뭐 인기 1위로 부상을 했겠습니까? 참 별거 없죠. 느리기도 하고 편성 약하면 올라오고 아예 그냥 빨라버리면 경주를 포기하고 버리게 되고 또 끌어올려야죠. 뭐 심승태 조교사를 만나봐도 마필은 뭐 최근에 그 걸음인데 이제 김용gun 기술을 믿고 기승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 보니까 뭐 편성을 잘 고른 건 심승태 조교사의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마 코일로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 전경적으로 5일날 좀 전력의 변화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늘어지니까 마필이 더 안 뛰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을 줬는데 상태는 좋아요. 지난번 이상으로 상태는 좋고요. 6번 대길이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외곽일에서 뭐 이걸 좀 더 선두권에 가담을 시키는 게 욕심 안 냈어요. 제어하고 타다 보니까는 바닥에서 놀다 말았는데 그 당시에 이강석 기수를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이강석 기수가 그래도 6등급에서는 경쟁력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어느 정도 순치가 되고 만들어지니까는 조결했던 이강석 기수도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뭐 워낙에 외곽이니까 경주 자체를 풀어내지를 못했었고요.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번 투어 다이어가 감량 기술 기용했다고 팔리는데 이것도 짧죠. 말에 지구력 자체가 없어요. 근데 뭐 선행을 1순할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면은 웬만하면 또 못 잡을 수 있다는 거. 근데 말의 능력 자체는 좀 떨어지는 마필이 아닌가. 1300은 조금 오버인데 지난번에 편성이 약하니까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단독 선행의 메리트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충만 가면 5번 코일로를 놓고 하겠습니다. 모두 추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5번 정도 낫다가 보고요. 5번을 놓고 2번, 6번, 8번인데 2번만 컴플리트 모션은 내용이 괜찮고 8번 투어 다이더는 전개가 좋고 이걸 한번 현장에서 현장 컨디션을 본 이후에 저울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된다면 3번 레지나가 굉장한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피긴 한데 뭔가 준비가 베스트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하정우 기수가 의외로 이런 마피들을 상당히 잘 탑니다. 그 초반에 막 밀어 제껴서 선진권에 가담을 시켜놓고 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배당이 나올 수 있고요.
일본 천년의 고도가 끝걸음이 좀 있다고 팔리긴 하는데 요거는 내용이 계속 좋지는 않아요. 제가 좀 원기를 마필이니까 참고하셔서 배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한 달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9마리 아필드. 제가 직접 만나와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오마 윈트7이 출전합니다. 자, 윈트7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각질 변경 중이다. 각질 변경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 뭐 배팅 거라서 아예 지울 생각은 없어요. 근데 요걸 놓고 제가 배팅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배당판의 인기가 될 수 있는데, 뭐 5번만 팔리는 게 아니라 뭐 1번도 팔리고 2번도 팔리고 3번도 팔리고 7번도 팔리고 뭐 6번도 팔리고 은근히 뭐 말 9마리 뛰는데 다 팔려요. 이런 것들이 이 마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커서가 아니라 해볼 만한 편성이라는 거죠. 얘들이 다 들이대 볼 수 있는 해볼 만한 편성이고, 결국 능력의 차이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승부경주를 삼는다는 건 제가 이 경주를 제대로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붙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새끼좋던 만큼 더 알아요. 뭐 내용이면 내용, 복기면 복기, 말의 능력이면 능력. 하지만 그걸 알고서 공략하는 것과 뭐 로또 맞추듯이 번호 맞추기하고는 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봅니다. 한대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요. 성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승부경주도 좀 마번을 오픈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꼴리면 할게요.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조금 저 참 승질머리가 더럽죠. 벨이 꼬여갖고 그렇게 하면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뭐 문자를 날렸습니다. 사실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찍으면서 다 공개해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거 내가 장사할게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난 뭐 손가락 봐라. 그잖아. 그러고 장사하겠다고 공연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경주인데 이걸 오픈해달라고 하면, 그리고 제가 오픈해 드렸잖아요. 뭐 매번 숨겼습니까? 근데 그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내가 먹고 살겠다고 하는 승부 경주니까 이런 서로 간의 그런 예의들은 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승부경주든 뭐든 간에 적중했다고 여러분들이 내 방송 보시고 100배짜리 맞추고 50배짜리 맞추고 1000배짜리 맞춰도 대끼리 한 방 때려줘도 여러분들이 내 문자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이 100이면 100이에요. 저 방송 조회수로만 보면 예상가주, 전문가들 중에 탑5 안에 들어요. 제 방송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 방송.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조회수 보면 다 나와요. 제가 탑5 안에 든다니까요. 그럼 내가 그 사람들 매출만큼 탑5 안에 들으냐? 안 들어요. 나는 병신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괜찮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방송이니까. 내가 떠들고 싶어서 하나 찍는 방송이야. 근데 최소한의 서로 간의 예의는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괜히 감정 상하게 해서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내가 맞춰줬다고, 내가 방송에 다 풀어줬다고 나한테 10원짜리 하나를 줘봤어. 내가 1경주 내가 딱 지금 6년 가까이 방송을 찍으면 딱 2번 받아봤어. 내 통장에 꽂히더라, 돈이. 고맙다고. 문자 하나 달라고. 딱 2번이야. 한 대거나 편 중에서. 쓸데없는 얘기고요. 어쨌든 그런 매너 없는 행동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빈정상해. 그 문자 준 사람도 빈정상하고, 나도 빈정상할 거 아니야. 그잖아.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대신 일반 경주는 너무 자세히 풀어주잖아. 내가 뭐 기수 누구 만나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 다 얘기해주잖아. 이런 방송이 어딨어? 찾아봐 있나, 막 이런 방송. 없어. 자, 서경마 5경주입니다. 9마리 앞에서 출전했고요. 아주 강력한 대가리가 있죠. 이거 풀어주면 경마하고 싶지 않은. 바로 8번만 롤러블레이드입니다. 이 롤러블레이드를 피해서 다른 마피들이 안 썼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아주 인상적이죠. 데뷔전 때 걸음 보면은 뭐 따라가서 한 발 쓰는데, 이거 한가락 하겠는데, 끝걸음도 남았었고요. 국산만 5등급 올라왔지만 뭐 큰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편성도 약하고, 전개도 좋고, 뭐 선행이면 선행, 선임이면 선행. 지가 꼴리는 대로, 지 꼴리는 대로 타서, 우승할 것 같습니다. 뭐 뒤로 타도 올 것 같아요. 뒤로 타면 못 오나? 어쨌든 간에 롤러블레이드 좋은 모습이고요. 조규사는 대상경주 계획하고 있어요. 브리더스컵
거기다 한번 욕심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7번 프라인키는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반신반의예요 사실. 좀 애매하긴 하고. 6번 카이나가 문제죠. 이게 아주 그냥 능력은 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선행을 가면 더 뛰긴 합니다. 근데 선행 물 건너 갔죠. 한번 롤러블레이드가 선행을 갈 여지가 상당히 높은데 만약에 6번마 카이나가 악착같이 밀고 나와버리면 롤러블레이드 입장에서는 그거 갖다 비벼서 뭐 할 거야. 따라가도 되는데 그냥 걔 보내줄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경주가 제대로 풀리는 거죠. 6번한테는. 근데 인격에서 이런 짓거리를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조치할 필요가 있어요. 1번과 땡큐마더는 이제 맛이 갔죠. 최근 두 번의 경주 보면은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감량기수 만약 4kg 감량기수를 기용을 해서 또 최적 전개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데 조개 때 모습만 보면 뭐 성인석 조교사도 그렇고 이렇게 완벽하게 느낌이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좀 게이트가 조건이 게이트 빨이잖아. 우리는 항상 이게 게이트 빨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경마는. 게이트 빨은 상당히 좋아요. 어떤 모습을 보일지 뭔가 마음에 안 들지만 이 하늘 매직은 만나면 박상원 기수는 괜찮다고 하는데 뭐 괜찮아도 맨날 그 차량이고 의외로 이런 나피들이 선유권에 가다 보면 고배당 사태이긴 하죠. 3번 메이플문은 강급됐어요. 뭐 혼합 4등급에서 국산만 5등급으로 강급이 됐기 때문에 무시 못하죠 사실. 그래도 왜 3만인데 선두권에서 지들끼리 치고받다가 8번한테 8번이 순식간에 넘어가 버리면서 다 걸어가기 시작하면 뭔가가 한 마리가 막 올라와. 얘가 될 수 있어요. 김정준 기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답니다. 마필이 뭐 그냥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고 강급되면 돼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많이 들어와요. 김정준 기수는. 그건 김정준 기수의 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무천 변으로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물어보고 제가 얻을 것만 얻으면 되니까. 김정준 기수도 되게 착해요. 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럼 둘이는 어떻게 보면 뭐 한 발이 있어 보여요. 근데 워낙에 편성의 약체 틈에서의 한 발이었었기 때문에 항상 믿음감은 좀 덜 가죠. 그러니까 이런 나필들이 거품이 상당히 많은 거죠. 야, 이거 자세히 보니까 2번이나 입상을 하고 승급해서 3착도 하고 했는데 괜찮은 말 아니야? 아니, 괜찮은 말 아닙니다. 좋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기가 뭐 2등급, 뭐 1등급? 꿈도 못 꾸죠. 언젠가 한계를 드러낼 겁니다. 적절한 편성에 마방의 입장에서는 썼고 거기서 성공을 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와도 할 말은 없어요 사실. 예, 선두권에서 무너져 버리면 할 말은 없고 8번 넣고 여러 방을 못 가니까 뭘 빼야 되나 하니까 자꾸 고민하게 되는 거지 얘가 올라와도 뭐 할 말은 없죠 사실. 뭐 인기 맞아. 8번 넣고 뭐 3번, 6번, 7번, 9번 이 네 마리 보는데 뭐 다 가지고 가서는 환수도 안 돼요 이거. 3쌍을 하시든가 8번을 놓고 아니면 쌍승식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8번 롤러블레이드는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번, 6번, 7번, 9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1번 땡큐마저는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뭔가 메리트가 또 이런 것도 들어오면 또 뭐 인석이 형 스타일이 그러니까 33조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좀 찝찝하긴 한데 썩 좋지 않습니다. 어지럽다. 딱 식은땀 나. 잠을 못 자서 그럴 거야. 자, 설경마 6종주입니다. 9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이거는 저배당에 대해 소지가 상당히 높죠. 2번마 독도야와 1번마 초동보배. 이게 아마 한방마권으로 뚫릴 여지가 상당히 높죠. 초동보배도 공백기를 좀 가지고 나왔던 경주 이후에 두 번의 경주에서 좀 약체 편성에 대한 선전이 돼서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4등급이에요. 바로바로 올라왔고 좀 부담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지만 상대가 일단 없어요. 강한 상대가 없다는 면에서 1번 게이트 2점만 살려준다면은 뭐 충분히 돌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번 독도야는 잘 뛰고 있죠. 매번 좀 여력이 많지 않고 입상을 하고 막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마방에서는 원래 1700을 나갈 계획이었어요. 근데 1700m 경주가 깨지니까 어쩔 수 없이 1400으로 이제 선회를 한 건데 상태 이상 없는데 이제 55kg죠. 중량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게 좀 단점이지만 하지만 정제는 좋고 3번 골든스텝이 기술적으로 선행을 가면 혹시나 하는 마음은 드는데 뭐 독도가 가겠죠. 쉽지 않을 것 같고요. 6번 로얄 프리스는 내용 괜찮아요. 말이 많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3복 승식 대학 배당을 나올 수는 있고요. 8번 급행만은 내용적으로는 아직은 회복이 안 됐고요.
그 머니치프는 항상 그만큼은 뛰죠. 그러니까 조기 때 보면 명마야. 실제에서 못 뛰니까 아쉬움이 있는데 이 외곽으로 나온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어쨌든 그 머니치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1번, 2번, 2번, 1번 이거 한방 막건이 가장 유력시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번, 2번, 2번, 1번 3번 막건을 공략을 한다면 6번과 9번 어차피 뭐 배당은 없어요. 뭐 1번, 2번이 거의 뭐 2배를 넘기 힘들지 않을까? 2배를 넘으면 의심해봐야 돼. 뭔가가 하나 이상한 거니까. 2번, 1번 인정을 하시고 6번과 9번을 3복승식으로 안고 가시면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금 7경주입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11마리 앞에 주전했는데 이 경주 제가 승부경주예요, 사실. 현장 승부경주라고 타이틀을 잡기는 했는데 제가 어느 정도 공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승부를 할지 안 할지는 제가 현장 상태를 보고 결정할 생각이니까. 일단 시즌 토프레임은 제가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직접만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기가 좀 길어지면서 요배통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유승환 기수에게 직접 물어봤고 요배통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이 보폭이 괜찮아서 나름대로 띄워줄 것 같다. 이게 평가예요. 근데 편성을 보니까는 얘를 빼고서는 배팅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대건도 이번 7경주를 현장 승부경주로 가져갔는데 실마 톱프레임을 놓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왜 승부를 하게 됐냐면 이 7번 문화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문화가치가 지난번에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경주에 강력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죠. 실마 톱프레임과 함께 7번 문화가치가 아마 최저 배당을 형성할 것 같은데 저는 문화가치라는 말이 과연 이렇게 이 정도로 팔릴 정도로 능력의 변화가 왔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마필이 강급이 됐죠. 원래 혼합분해 마필인데 국산 5등급으로 떨어지면서 56.5를 달고 취입을 한 거예요. 편선도 원체 약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변의 주인공이었었죠. 누가 이게 들어올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배당이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저는 이 문화가치가 뭐 다시 자기군 혼합 4등급으로 왔고 상대가 약한 건 맞아요. 그것도 말이 한번 이기기 시작하면 기가 좀 사긴 탄다고 하는데 이거 검증 필요해요. 능력마가 아니라고요. 지난번에 입상했는데 뭐 능력마가 아니야. 강급대로 뛴 거라고. 국산 5등급. 외산마가 국산마 경주에 가서 편성 약하니까 입상한 거라고. 그러니까 배당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나피들은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7번 문화가치를 걷어내고 이번 경기로 승부하고 싶어서 현장 승부 경주로 삼았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괜찮게 봤던 마필이 앞으로는 분명히 띄워줄 발전 가능성이 높지만 다리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현장에서 확인한 다음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7번 문화가치 요 마필은 한번 의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번 7경주. 너무 저배당 막건인 7번, 7번에는 주목하지 마십시오. 자, 설경마 7경주는요, 한대간의 현장 승부 경주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경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11마리 앞에 출연했고요. 약간은 좀 우열이 드러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이런 경주에 꼭씩 뭔 사고가 터지니까 그건 깝깝해요. 예전에 충막감은 3화 KN 에이스.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뭐 4월 27일 경주에서는 편성이 약해서 저도 이렇게 써놨어요. 복귀에다가. 야, 이거 편성 약한 데서 왔는데 1000m고 다음에 좀 검증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검증됐죠. 뭐 지난번 경주도 1000m에서 최강스타와 거의 뭐 박비계 싸움을 할 정도로 근성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발주가 더 빨라졌어요. 발주가 좋아지면서 성적도 나오고 있는 건데 부담 중량은 올라가긴 했지만 편성이 워낙에 허접하니까 뭐 추모학과로 나와야 될 것 같고 일본만 에코퍼스트 원은 괜찮아요. 조기 때 모습 괜찮은데 실전에서 안 뛰니까 열받아 죽겠어. 주행검사 6월 7일날 받고 6월 26일날 인파 간염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인파가 불었던 것이 좀 내심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재정검사 때 모습은 괜찮았었고요. 5만 마이시스턴이나는 5월 19일에 선전할 때의 모습을 보면 선행을 강탈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 경주에 정정기사한테 물어봐요.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말을 그렇게 타니까 뛰느냐, 선행을 강탈한다든가 선행을 하니까 뛰느냐.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그냥 잘 뛸 것 같아요. 말에 모래 맞아도 잘 뛸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깨졌죠. 네.
따라가서는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검증된 거죠. 모래를 안 맞고 어떻게든 뛰어야 된다는 게 검증이 된 겁니다. 안토니오 기수의 장기는 선행이죠. 근데 이 6번화 금성여왕이 굉장히 빨라요. 사막 KN 에이스도 발주가 되는 마필 아니고 얘가 선행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깝깝하죠. 중간에 이 4번, 6번이 나가고 5번이 바깥으로 빼서 중간에 그걸 넘어가려고 오버페이스 하다 보면은 서로 자멸할 수도 있고 좀 불안불안해요. 말은 사이즈는 없는 말은 아닌데 좀 더 경주 전개의 조건이 잘 풀려야 된다. 6번화 금성여왕도 마찬가지죠. 뭐 지난번에 배당방에 태풍 같은 바람이 불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우리 규배형이 항구를 하셨습니다. 국산 5등급에 강급이 됐던 경주였었고 저는 못 맞췄어요 이거. 저 일단 규배형이 타면 솔직히 잘 안 믿습니다. 규배형 볼 때마다 인사도 하고 형님 고생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노익장이죠 노익장.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들어오는 규배 기수를 추천하기가 저도 만만치는 않아서 당시에 이마필은 추천하지 않았었고요. 자 기수가 김규일 기수의 임경 기수로 바뀌었고요. 지난번에 국산 5등급이었지만 이번 경주는 호남 4등급 경주입니다. 근데 우승할 때의 모습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편성이 약했다는 건 분명히 인정할 필요 있죠. 당시에 금성여왕이 뛰었던 경주는 원체 하윤에 능력이 없던 마필리가 뛰었던 경주이기 때문에 기가 살아서 이번 거 뛸 수 있는 것이고 사막 KNS 에이스가 지난번 뛴 거리를 한다면 결코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검증 무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다른 말은 없어요. 외곽에 있는 마필 다 안 되고요. 뭐 말이 없어. 3번 패션 플레이어가 혹시라는 마음이 드는데 뛴 거는 보면 참 답 안 나온다. 그렇지 말해서 조상범 기수를 만나봐도 큰 평가도 없고. 그래서 설경한 8경주는요. 사막 KN 에이스를 녹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녹화하는데 일단은 6번화 금성여왕과 1번화 에코버스트 1 뭐 두 마리가 좀 더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 왠지 이렇게 내 돈 주고 배팅하려니까 좀 아까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가 뒤통수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현장에서 현장 컨디션 보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막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한 다음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1마리 앞으로 주장했고요. 토요일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예요. 더바가 봐야죠. 경주골 1300m 레처럴파크 부산 경남 국산 6등급 제2 이경주입니다. 상원 메이저 히트는 좀 외곽에 가까운 거리 게이트였었고요. 안쪽 게이트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말 레거시가 객관적인 전력선 좀 앞서 있죠. 3번 놓고 9번, 3번, 7번, 9번, 3번, 7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 경주골 1300m 레처럴파크 부산 경남 국산 5등급 제7 7경주입니다. 자, 본말 정의의 깃발이 빼내버려 충막강입니다. 자, 이번에는 선행을 놓칠 만한 이유가 없죠. 발빠른 마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밀고 나간다면 충분히 선행할 수 있습니다. 9번 놓고 3번, 5번, 11번. 낮은 부탄합니다. 3번, 9번 두 마리가 앞섰고 그 뒤를 경주골 1300m 레처럴파크 부산 경남 국산 4등급 제3 7경주입니다. 설마 서브스텝도 골이 워낙에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도 입상권에 이렇지 않느냐. 정말 애플골드는 이렇게 안 뛰다가도 쉽게 채웠던 것이기 때문에 8번 놓고 6번, 7번, 10번. 안쪽에 1번 무적 베테랑 8번, 10번, 1번 뭘 놓고 더 박나? 일단은 뭐 다들 아시는 오만 레드블레이드 좋아요. 말 상태도 좋고 5등급, 4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2연승을 달리고 입상 굉장히 잘 뛰고 있죠. 근성 있는 모습도 보죠. 뭐 저도 뭐 이마피를 무시할 필요 없죠. 후차권에서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노리고 있는 그 마피를 제가 좀 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대건이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되는 마필이 있고 안 되는 마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당판에 인기만 끈다고 해서 그 마필 능력만 하고 오판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가십시오. 정확한 능력을 알고 가십시오. 자, 한 달에 구경주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놓치지 않고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10경주로 넘어갑니다. 한 달에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9마리 앞에도 주저했는데 이거 공개해 줄까 내가? 별로 그렇지 않은데 많이 팔려요. 9마리 팔리는데 2번 어레버레 팔리고 4번 엄청 팔리고 5번 5번 8번 9번 뭐 이렇게 팔리지 않을까? 한 대 그냥 재밌게 보는 마필은 뭘까요? 좀 엉뚱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현장에서 인기 1위나 2위로 팔릴 수 있어요. 인기 1위나 2위로 팔리는데 저는 그 마필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다면은 이건 승부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잘 떴다고 그 마필이 능력마라고 오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럴 만한 사연이 있어요. 마방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마필을 타야 되느냐 작전 지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좀 저는 하자가 있다고 봐요. 한대건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한대건 좋은 내용 가지고 있어요. 한대건은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반드시 적중하겠습니다. 마지막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고요. 1경주, 4경주, 9경주, 10경주 9경주는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최종관 2경주, 5경주고요.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요일 경마는 못 칠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로 마무리하겠고요. 텍스트 예상이라든가 현장 예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꼭 반드시 찍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토요일 경마 많이 참고해 주시고 한대건 저 새끼 쓸만하다 그러면 무통장 문자라든가 060 많이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